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해야 잘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이런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할 내용은 초보자, 완전히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경우, 면접 PT 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 원장님들이 국공립 어린이 위탁을 받을 때 위탁 관련된 평가 또는 제안 평가 또는 이력 입사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프레젠테이션, 그런 사람들, 그런 종류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론도 있고, 그리고 이걸 굉장히 전문가들이 설계한 내용도 있습니다. 설계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초보자들한테는 대부분 맞지 않거나,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와 아무리 좋은 P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PT를 만들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크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용지물이야. 왜 그러냐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이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또는 무대에 많이 선 그런 경험이 많아야지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관중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심사위원이라고 합시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 PT나 위탁 평가, 제안 평가 하면 심사위원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경험,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떨지 않고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데, 초보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떨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없고, 제가 대학생 경쟁 PT나 대학생들이 어떤 PT 관련된 경연대회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동영상이나 현장에 가서도 몇 번 봤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일단 그 스피치 같은 그런 교육 같은 게 많잖아요. 스피치 교육 학원도 있고, 대부분 이제 아나운서 이런 스피치 교육도 있고 하니까는 굉장히 많죠, 그런 게. 그리고 그런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죠. 이런 대본 리딩이나 스피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은, 교육을 하면은 전문가로 가는 방법론을 갖고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그런 교육을 다 받았나 봐, 대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없고 애들이 다 똑같아. 제가 지금부터요, 프레젠테이션 할 건데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스피치 방법론 있잖아요. 그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애들도 자세가 다 똑같아. 굉장히 많은 비중이 누구한테 똑같이 배운 것처럼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교육이 좀 잘못됐다. 왜냐면 프레젠테이션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없으면은 심사위원이나 청중들에게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피치 능력으로 따지면은 김재동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그 사람은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체계적으로 그걸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죠. 그거를 굉장히 호소력 있게 또는 설득력 있게 굉장히 잘해요. 그 사람은 어떤 FM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도 많이 섞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잖아. 집중력이 빡 오잖아.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도 몇 시간씩 진행을 하는 것도 그냥 마이크 하나만 갖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들도 보면은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따라하는 거는 좋지 않다. 전문가가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따라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요 그랬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나운서 어떤 스피치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걸 딱딱 끊어서 읽는 방법과 태도, 발성 그런 것도 어떤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전문가스럽게 하면 문제 없죠. 잘 하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이 단기에 그거를 따라해서 자기 걸로 승화시켜 할 수는 없어요. 못해요. 어색하거나 맞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 안 들리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설프게 따라하는 건 좋지 않다.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사설이 좀 길었죠. 뭐 이런 방송입니다. 이런 어떤 강의고 이런 강좌예요. 사설이 길고 잡다하고 이렇게 좀 길게 짧지 않고 길게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긴 강좌. 제가 이제 이거는 실제 겪었던 일인데 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프레젠테이션이 그런 스킵, 스피치 능력, 경험, 그리고 잘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도 나도 몰랐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입사 지원을 할 때 PT, 그리고 위탁 평가를 받을 때 PT, 그리고 어떤 계약건이 달려있을 때 뭐 요런 PT, 다른 데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인데 저는 이제 IT를 전공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느낀 건 뭐냐면은 윗사람한테 모든 보고를 할 때 보고서나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를 해요. 딱 보니까는 내가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이 보고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은 윗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 뭘 잘했는지 잘 모르더라.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보고서를 이제 주 단위, 일주 단위로 네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업무 보고서를 쓰는데 다른 직원들은 그걸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썼어. 굉장히 잘 썼어, 막. 시간 투자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그 효과 분석까지. 그래서 내가 이런 뭐 평가도 받았고, 고객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전달받았다. 과연 이걸 보고 받는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읽을까 이 생각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윗사람이 그걸 자세하게 읽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1년 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그걸 좀 잘 썼을 때, 처음에는 뭐 그걸 얼마나 잘 쓰겠으면 신입사원, 1년 차가 좀 넘었을 때, 회의를 하는데, 내 거 그 주간 보고서를 갖고 오더니, 이렇게 쓰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다, 너 너무 아부 떠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관점에서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충 얼렁뚱땅 하기보다는 잘하는 게 좋다. 저는 항상 그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간 보고 쓸 거 조금 더 신경 쓰면 잘 쓰는 거야. 근데 그 조금 더 신경 쓰기 싫어서 대충 쓴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썼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도 그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매일매일 뭘 했는지를 꼼꼼하게 적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지금까지 와서 한 십몇 년을 그렇게 지금 한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일기보다는 그냥 기록이야, 기록, 데이터. 이제 아무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 보고를 할 때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냥 그걸 극대화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대충 뭐 이런 일은 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일을 했네. 근데 그거를 방법론이나 어떤 전략을 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걸 보고 이게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그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이제 그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교육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현업에 오니까는 학생 때 만들었던 PT랑 이제 회사에서 만든 PT랑 이런 건 완전 달라요. 업무에서 쓰이는 PT는 좀 달라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다녔죠. 한 3년 동안 다녔어요. 처음에 한 1년 정도 다녔을 땐 좀 배울 게 있었어. 근데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전문가 영역으로 올라온 거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 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2년은 내가 솔직히 가서 배울 게 없었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길 꾸준히 계속 참석했던 건 뭐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시간짜리 강의 들었는데 거기서 한 딱 1분만 내가 놓쳤던 부분이 딱 나오면 나는 그 강연이나 그 세미나는 난 성공한 거야.
주말에 하루 다 투자해서 가는 거지만, 물론 비용도 그렇지만, 딱 1분만 내가 몰랐던 부분을 딱 배우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성과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쪽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배운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어. 그래서 그 디자인 업체나 PT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아웃소싱을 줘서 제작을 했었는데 제작을 안 하고 그걸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많이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월별로 그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컨설팅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 보고를 하는 건데, 그 보고서를 제가 만들고 그 보고서 만든 걸 대표가 가서 발표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시간 4시간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오늘 보고를 못 할 것 같다. 오늘은 네가 대신해라. 물론 이제 보고서는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훨씬 잘 알지, 대표보다도. 실질적으로 대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할 때, 아, 저건 내가 저런 의미로 담지 않았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발표가 되는 거라,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거기 가면 이제 임원진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발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떨렸겠냐고. 갑자기 내가 발표를 해본 적도 없는 애가. 그래서 이제 어차피 떨어진 오더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발표는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이 대본을 씁니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대본을 써요. 저도 물론 대본을 썼죠. 왜냐면 내가 이 내용을 잘 알지만 현장에 가서 갑자기 멍해지거나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할까 봐. 지금 같은 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1시간 주고 가서 발표하라고 하면은 그냥 발표자료 만들지 않고도 칠판만 있어도 발표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굉장히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나 이제 어느 정도 그 역량이 많이 쌓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살생부가 나올 정도, 프로젝트 현장에 살생부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 파급력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발표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주눅 들었겠냐고. 그래서 대본을 계속 썼죠. 대본도 쓰고 회의실에 혼자 들어가서 그걸 계속 리딩하면서 연습을 해서 한 50번도 넘게 한 것 같아.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그 4시간 동안 미친 듯이 한 거죠. 대본을 또 막 뗐다 붙였다, 막 테이프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또 바꾸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A4 용지라는 게 이게 많이 보고 많이 넘기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 10장짜리인데 마치 이제 뭐 30장짜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두껍게. 거기에 막 땀도 묻고 이게 넘기면서 이제 꾸깃꾸깃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들고 들어간 거야. 내 차례가 오기까지 나 얼마나 긴장했겠냐고. 내가 한 5번째인가 이게 딱 팀별로 척척척 보고를 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더웠으면은 그 이제 정장 마이도 다 벗고 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은. 발표는 내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연습을 내가 많이 했잖아. 50번 넘게 리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PT를 내가 기획을 했잖아. 내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지. 내용은 다 알아요. 제가 내용은 다 아는데 문제는 내가 현장에 가서 그걸 모를까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봐, 갑자기 멍해질 수가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대본을 쓴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대본을 보고 읽지는 않았어. 그리고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는데 말이 줄줄 나오더라고. 왜냐면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연습을 뭐 50번 넘기를 했으니까. 막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실제 하는 것처럼 막 해보면서 막 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에 그래 나오는구나. 그래도 이게 연습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줄줄줄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발표를 다 했어. 바로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신입사원이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런 이제 PT나 이런 건 잘 만들지. 잘 만드는 것과 현장에 가서 발표하는 것도 다르니까. 무사하게 다 넘어갔어.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한 2시간 있다가 대표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야. 너 어떻게 발표를 했길래
그 사람이 네 칭찬을 그렇게 하냐? 칭찬이요? 칭찬을 받을 일은 없는데요. 저도 이제 의아했죠. 칭찬을 했다라니까. 솔직히 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나 역량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순수했던 제 모습을 평가를 하니, 아, 그때 그 높은 사람이 나의 이런 부분을 좋게 평가를 했구나. 나도 지금 현재 어디 평가위원으로 가거나 내가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어디 교육을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저도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아주 순수한 신입사원이야. 그 높은 사람이 봤을 때도 제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뭐 27 막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나이도. 근데 자기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으면은 그 A4용지로 갖고 온 그 대본이 그렇게 땀에 젖어서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막 대본이고 막 이런 거 막 다 적은 게 다 보이잖아. 막 테이프 뗐다 붙여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거기에다 또 뭐 포스트잇으로 막 메모까지 다 해놓고 막 한 걸 보니까는 자기한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애가 발표를 잘 못하는데 굉장히 거품 불고 열심히 발표하는 그런 모습, 순수한 모습.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매월 그냥 보고 받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기 이제 컨소시엄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대표들이 와서 발표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까고 조지고 부시고 하면 돼. 근데 저 젊은 청년한테는 그게 그렇지 않은 거지.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굉장히 소중한 자리였다는 거지. 왜? 그 종이 문서만 딱 봐도 얘가 얼마나 그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는지가 딱 보이는 거야. 그것만 보고.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거야.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발표하는 그런 어떤 순수함. 거기에 이제 그분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힘들었죠. 네. 일단은 그래도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뭐 자기소개서 쓰거나 자기를 소개하거나 뭐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는 대부분 결론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씁니다. 뭐를 해서 뭘 했다. 저는 뭐 이런 걸 잘합니다. 그걸 왜 잘하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느냐. 진짜 그 사람이 그걸 잘하느냐. 그 내용을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은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그 평가 과정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거를 왜 보냐면은 직무에 있는 안에 있는 세부적인 전략과 수단, 방법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진짜 잘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나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을 중시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진정한 평가는 결론보다는 그 결론이 왜 어떻게 나왔냐. 그 과정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끊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만 듣다가 댓글에 뭐 잡소리가 너무 많다. 사설이 길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지루하다 하면서 뭐 2배속으로 들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보다는 결론을 중시하는 거야.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방법이 뭐야? 그래서 빨리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은 짧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제가 과정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이건 그냥 결론이거든요. 이 내용을 그냥 이것만 언급을 하면은 과정이 뭐가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결론만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 현대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왜냐면은 뭐 모바일이나 휴대폰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체계가 다 빨리빨리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 자체도 굉장히 빨리빨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다. 그 단점이 뭐냐? 결과 중심, 뭐 이런 것들,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결론만 표시를 하는 경우,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죠. 뭐 깊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이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강연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아실 거니까 제가 뭐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꾸미지 않는 자신만의 진정한 스토리. 대부분 보면 너무 과대포장해. 과대포장하는 거 좋아요. 자기소개서나 어떤 뭐 위탁평가 뭘 받을 때 자기를 굉장히 과대포장해서 능력 있거나 역량이 뛰어나거나 뭐 인성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이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만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정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발성이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성을 하거나 스피치를 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기획이나 이걸 만들어내는 전략 기획을 하는 사람이지, 뭐 현장에서 이거 뭐 대본을 리딩하거나 읽어서 그걸 효소롭게 전달하는 거는 물론 그 전문가들보다는 떨어지지. 하지만 잘할 수 있어. 왜? 해봤으니까. 진정성을 꾸며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죠.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를 만나러 갔어. 초보나 아마추어는 가서 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뭘 할 거고요, 뭘 할 거고요, 어떻게 해서 뭘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제안을 할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온 사람들은 레벨에 올라왔다 해서 뭐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 왜? 일단은 그 사람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주제를 뚝 던져놓고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뭐 비즈니스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제안서를 만들어 가는데 제안서도 2가지 방향으로 만들어 가거나 3가지, 4가지, 5가지까지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접근하냐? 그래서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음악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음악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음악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냥 이렇게 성향이 파악이 됐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악을 그냥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대부분 아마추어 리그에 있는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싸요. 제작비도 싸고. 근데 음원은 이만큼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은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로 따졌을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 만약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완전 돈벌이 수단으로 음악이라는 소재를 갖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한 어떤 막 그 음악성이나 예술적인 느낌이 있어. 아, 우리나라 음악 사회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어떤 아마추어나 이런 어떤 아웃사이드에서 노는 애들이 살 수가 없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음악적인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 이걸 바꿔야죠. 내용을. 아까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 바꿉니다.
지금 이런 친구들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그런데 그냥 무대만 만들어 주면은 이게 오래 못 갑니다. 무대를 만들고 이 친구들을 키우고 이 친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우리가 뭐 투자자들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또 이 리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그걸 막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뭐 그게 좋지는 않지만, 근데 더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이걸 구라를 치는지 진실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보냐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지만 결론을 갖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밥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하죠. 다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이라든지 진정성,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약을 하죠. 진짜 전문가들은.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아무튼 꾸미지 않고 자신의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프레젠테이션 제안을 하거나 뭘 할 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근데 스토리는 대부분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포장을 잘 못할 뿐이지.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다 이야기를 했지만 신뢰, 믿음, 정직. 계약을 하거나 직원을 뽑을 때 저 직원이 정직하냐, 청렴하냐, 또는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 이런 부분을 훨씬 많이 봅니다. 저도 실제 직장에서 직원들 채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훨씬 많이 봤어요. 물론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뽑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뽑는 기준은 이 사람이 내가 가르쳤을 때 잘 성장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인지, 성실한지,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성이나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 근데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채용 제도는 뭐 시험을 보고 국영수 과사라든지 어떤 인적성 검사까지도 다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죠. 평가를 하죠. 심지어 뭐 한의학 쪽에서 학사부터 석사까지 해서 뭐 6년, 7년 정도 공부하신 분도 공기업 뭐 인사채용 부서에 지원을 하는 이런 한국이잖아요. 시대 자체가. 그냥 암기 과목 잘 외우면은 어딘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좀 보면은 채용제도 자체가 이 진정성 있죠. 이 부분을 그냥 꾸며내는 것 같아.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전문가들은 그런 걸 다 꾸며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걸 그냥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 암기 과목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 실제 현장에 있을 때 그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정정성 있게 썼는지 아닌지, 결국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이라든지 인격체 뭐 여러 가지 상황, 성격, 성향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결국엔 서류 봐야 돼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서로 꼼꼼하게 읽어볼 수가 없어. 진짜 자기가 채용한다고 하면은 그 꼼꼼하게 보고 일단은 1차 서류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실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거기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라도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제 강의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고 지루해. 근데 이거를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배속, 3배속, 4배속 돌려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이 정도 들으면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실제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시건방 떨면서 살았고.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는 뭘 하나를 알더라도 그걸 깊이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 하나를 알더라도 깊이 파고 계속 더 파. 지하수가 터질 때까지 파야지만이 지하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빠르게 그거를 그 본론만, 결론만 빨리 파악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과정이래요. 과정. 결론이 아닌 과정. 아무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땡기면 하시고요. 안 땡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